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새해가 되면 좋겠네요. HMM이 새해 들어서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저는 이 반등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닌 박스권을 벗어난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잘 잡히고 있고 앞으로도 다들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식을 매수한 순간부터 불안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회사의 매출은 1분기가 가장 최저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FN 가이드의 컨센서스를 보면 괜히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당분간 이런 불안감은 거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과 동시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과거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운업 1, 4분기는 불황이고 2, 3분기가 호황을 기록합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가 최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특수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높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는 미주 운임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HMM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사들의 컨테이너선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선봉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미리 선박을 발주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4분기부터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미 서한 SCFI 지수와 유럽 SCFI 지수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 서한 SCFI 지수는 6월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당시 HMM은 신조선을 모두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9월부터 12호선인 상트페테르부르크호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12척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때부터 HMM이 진정한 회사로 변모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7, 8, 9월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12호선 상트페테르부르크호가 인수됐죠. 즉 이 얘기는 3분기는 11척의 신유선이 투입돼 운용돼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3분기 때는 유럽 SCFI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에 신조선 12척이 투입되는 것이죠. 즉 3분기 실적은 미주 운임 증가와 11척 신조선 투입이 이끌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실적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FN 가이드는 1조 8,194억 원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12척의 신조선이 모두 유럽 노선에 투입돼 가동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된 것이죠. 게다가 미주 운임은 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노선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시작인 10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11월부터 유럽 노선 운임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운임이 높게 형성된 이유로는 유럽발 물동량이 증가한 것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선사들이 미국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박을 대부분 미주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물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선봉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부족한 선봉량 공급이 운임 상승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 1분기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전 세계 모든 선사들의 선박은 풀가동 상태고 미주 운임에 더불어 유럽 운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높은 1조 8,194억 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분기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FN 가이드는 1분기 1조 7,2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2분기에는 1조 7,148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1분기 실적이 제일 낮다는 것은 올해 기준 매출을 뜻한 것입니다.
일단 1월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미국 운임은 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운임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12척의 24,000 TEU 컨테이너선은 모두 가동 중인 상황이고요. 결국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 실적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쓸 때는 지난해 동기간의 실적을 참고해 매출을 추정하곤 합니다. 다만 지난해 1분기에는 미주 운임과 유럽 운임이 낮게 유지됐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를 참고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았고 이는 1조 7,257억 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HMM이 2월까지 미주 선박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운임 폭등이 그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 운임은 아직까지도 최고점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미주 운임과 다르게 아직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럽 운임이 계속 변동할수록 아직도 HMM의 최대 매출은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2분기 예상이 가장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2분기 운임이 어떻게 유지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같은 물동량 폭증, 선봉량 공급 부족 현상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HMM의 16,000 TEU 컨테이너선 인도는 4월부터 이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도된다고 얘기한 기사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4월부터 HMM의 미주 노선에 투입돼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주 노선은 유럽 노선보다 운임이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추가 선박을 투입한다는 것은 운임 변화에 따른 매출 상승뿐 아니라 말 그대로 덩치를 키워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분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선봉량 부족 현상은 HMM뿐 아니라 머스크,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이 모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2000%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는 선사도 덜어 존재합니다. 다만 HMM은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운임 형성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선을 아무리 빠르게 건조한다고 해도 최소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선사는 지난해 초부터 신조선 발주를 꺼려왔습니다. 이에 비해 HMM은 오래전부터 신조선 인수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마침 필요한 시기에 상당량의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유 있는 장세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1분기는 확실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아직 오지도 않은 2, 3분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코스피 3000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잘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HMM도 한동안 횡보하다가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가 됐든 조선해운이 됐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면 마음 편히 꾸준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가 폭등 후 추격 매수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 설사 수익을 내더라도 소폭의 이익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